네, 안녕하세요. 자, 제 책을 이렇게 구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제 주가 이제 결정 요인 중에서 이제 기업의 선택인데 자본 배치라고 있거든요. 기업은 돈을 벌잖아요. 그 번 돈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아니면 돈을 유치했어요. 돈을 벌건 유치하건 어디다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있어요. 이걸 누가 하죠? CEO가 하는 거죠. 그 선택에 따라 모든 게 갈립니다. 그 정말 좀 중요한 건데 일단 기업의 성장도 선택의 좀 과정인데 뭐냐면 자 스타트업 뭐 예를 들면 마켓컬리라는 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성장 기업. 스타트업 뭐죠? 이제 막 스타트업 한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은 정상 궤도가 아니니까. 근데 쿠팡 테슬라는 엄청난 성장 기업인데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상태죠? 더 성장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투자도 많이 해요. 테슬라 이제 막 전기차 시작하는 거니까 그 시장 성장이. 근데 전성기 애플 전성기죠. 삼성전자 전성기. 그다음 포스코 현대차는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포스코 현대차는 약간 성숙기죠. 예. 성장은 이제 좀 정체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전력은 쇠퇴기죠. 약간. 기업이 막 적자도 엄청 보고 정부 규제도 심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기업마다 선택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 운영의 이제 세 가지 원칙은 뭐냐면 이제 투자, 자금 조달, 주주 환원인데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자금 조달해야 돼요. 그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전성기나 성숙 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성장 기업은 계속 투자도 해야 되고 자금 조달 계속 해야 되는데 전성기랑 성숙 기업은 돈은 일단 많아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새롭게 투자할 거냐? 아니면 주주분들 있죠. 여기에 돌려줄 거냐? 배당으로. 요걸 결정을 해야죠.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기업은 누구나 젊어지고 싶죠. 여기서 젊어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 약간 청소년, 대학교, 여기는 이제 직장, 여기 이제 약간의 성숙기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건데 일단 보면 이 일론 머스크도 파산할 뻔 있는 적 아세요? 돈 꾸러 다녔잖아요.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일론 머스크 자서전에 스페이스X랑 테슬라 요게 스페이스X도 파산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이렇게 뭐죠? 우주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인공위성 같은 거 발사하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성공해서 드디어 살아났고 그때 돈 계속 빌리러 다녔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금이 없어가지고 전기차 고객들 있죠. 미리 돈 선수금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거 막 쓰고 동생, 친구, 직원들 막 수표, 변호사 비용까지 다 땡겨가지고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빌리고 어쨌든 살아났어요. CEO가 이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 CEO라는 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이에요. 자금 조달. 특히 스타트업은 이때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시작 단계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자본 배치 현재까지 그냥 평가니까 뭐 제가 이마트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도 CEO의 책임은 맞아요. 왜냐하면 자본 배치에 따른 주가만 보셔도 아실 수 있죠. 자, 이마트가 시가총액 당시에 5조 원이었는데 아시죠? 21년도에 G마켓을 인수합니다. 3조 원을 넘게 주고 인수해요. 저는 솔직히 좀 저거는 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G마켓은 점점 쓰는 사람들이 줄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마트는 그때 결정을 한 거죠.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스타컴을 갖고 있는데 쿠팡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시너지 효과를 노린 거죠. 스타컴은 신선식품, 그 다음에 G마켓은 공산품.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합치면 좋아지겠지. 근데 아쉬웠던 건 너무 비싸게 샀어요. 3조 원을 넘게 주고 산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그 후로 어떻게 된지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죠. G마켓 쓰시는 분들은 점점 줄고 있고 적자죠. 22년도에 저렇게 적자가 났고
점유율 3인데 예. 쿠팡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마트 주가가 18만 원짜리가요 7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본 배치의 실패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뼈아팠고 뭐 간혹 뭐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저 돈 배당이나 주지 주주들한테 지마켓 인수하지 말고. 그럼 주가 엄청 올랐겠죠 사실. 근데 뭐 그때 선택이니까 네, 그때 당시엔 또 생존하기 위해서 지마켓 인수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마트의 주가는 뭐 대형마트 성장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런 인수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는 이제 돈도 일부 빌렸겠죠. 네, 그러니까 자본 배치가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근데 포스코는 보세요.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합니다. 철강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젊어지고 싶어서 2차 전지 소재로 베팅을 해요. 성숙 산업이죠. 둘 다 성숙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젊어지고 싶어서 이마트는 온라인 회사를 인수하고 포스코는 2차 전지 산업에 진출합니다. 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결과는 둘 다 너무 다릅니다. 포스코는 이 사업을 너무 잘했어요.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LNG까지. 성장하는 이 산업에 자회사 동원해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25만 원에서요. 1년 만에 75만 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시가총액 50조 원 할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죠? 예, 자본 배치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산업에 투자를 적시적소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도 이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요 젊어지려고 M&A 같은 거 하거든요. M&A 하고 인수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그 투자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공장을 짓거나 이럴 때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를 간파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마트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 배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CEO의 전적인 책임이지만 결과는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CEO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 이거 말고도 성공 사례도 되게 많고 실패 사례도 많아요. 옛날에 SK 하이닉스가 되게 힘들었을 때 SK그룹이 인수했죠. 어땠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대성공이죠. 자,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했었죠. 결과론적으로는 참패죠. 회사가 휘청했어요. 그래서 금호그룹이 너무나 어려워졌고. 네. 그러니까 정말 M&A는 잘해야 되는 거고 그 자본 배치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성적표가 나오니까 투자자라면 이런 CEO들이 하는 회사가 하는 자본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고 가장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거죠. 우리한테 줘.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돌려달라. 주주 환원.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평가예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걸 잘하잖아요. 자사주 소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 주가 많이 갔죠. 그것도 자본 배치예요. 그것도 CEO가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좀 인색하죠. 기업들이.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자본 배치도 유념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본 배치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또 다른 주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